면 x 1은 마이너스 3이 되죠. 3개가 나왔죠. 그래서 고유 벡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냥 고유값 미가 또 나와 있죠. 아까 3개였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0을 놓고 풀고 계산되고 이것을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옆에다가 x1, x2, x3 이퀄 영행렬로 하게 되면 계산하면 그 벡터 값이 나오는데 이것은 x3는 마이너스 2, x2가 됩니다. 그래서 x3가 1일 때 x2가 1일 때 그렇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건 오케이. 그래서 x2가 1일 때 x3는 마이너스 그래서 x2가 1일 때 이거 1을 넣었어요. x3는 마이너스 2죠. 대입을 하게 되면 x1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면 기하 벡터가 나왔습니다. 고유 벡터가 각각의 고유 벡터와 대응하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 값은 세 가지인데 이것처럼 고유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고유 벡터 1, 2가 고유값이 1일 때는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7이 고유값이 2일 때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가 되었다. 그래서 고유값 구하기 위해 미리 행연산을 하면 전혀 다른 고유값이 나오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유값 구하기 위해 미리 행연산을 하면 안 된다. 그냥 놔두고 고유값을 구하고 난 후 고유 벡터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행연산을 하면 계산이 훨씬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고유값 구하고 나서 하세요. 자, 좀 볼까요? 그러면 자, 고유 벡터 구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런 고유값을 구하고 난 후에 그쵸? 원래의 그 특성당식이죠. 여기에다가 x 이퀄 0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자 x2가 1일 때 x1은 마이너스 2 고유값 벡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자, 그러니까 이건 비율값이라 이거죠. 마이너스 2 그러면 더 일반적인 방법은 벡터 변수의 값을 찾아내서 x1은 마이너스 2x라는 결과에 대해서 x2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x2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럼 x2를 뽑아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고유 벡터는 마이너스 2하고 1의 배수가 된다. 마이너스 2하고 1의 배수가 된다. 이렇다. 그렇죠? 어느 방법이든 결과는 예제 풀이와 같이 적당한 정수를 대입한 것이 저에게는 더 쉬울 것 같아요. 정수가 아니고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 3분의 1 이렇게. 그럴 때는 각 항에 3을 곱해가지고 정수가 나오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율값이니까 다양하다. 정수가 나오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이것도 벡터가 되냐? 된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고유 벡터가 0이 아닌 수를 곱했다. 언제나 벡터인데요.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배죠. 2에서 마이너스 2배도 똑같다 이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고유 벡터를 몇 개나 구해야 하나요? 각 고유값마다 고유 벡터가 하나씩 있으니까 람다 개수의 수만큼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이.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행렬이 있고 이렇게 복잡한 행렬. 이 복잡한 그림이 예쁠수록 자,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이 아주 예쁘고 정확할수록 나도 키웠다가 줄였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예쁠수록 그렇죠? 그림이 예쁠수록 이렇게 그림이 예쁠수록 뭐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그림이 예쁠수록 복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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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다는 거. 그렇죠? 그림이 예쁘다는 거. 아주 해상도가 높다는 거. 이 말은 복잡하다는 겁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숫자가 아주 많다. 결론은 복잡한 행렬이다. 이런 거죠. 이 복잡한 것은 옆으로 개수가 많아지고 밑으로도 많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옆으로는 기준으로 봅니다. 1, 2, 3, 4, 5 기준 6개. 밑으로는 사람이 설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하나, 사람 둘, 사람 둘, 사람 넷, 사람 넷. 현재 몇 개입니까? 6 곱하기 6 행렬에 이렇게 많아요. 36개의 숫자가 이렇게 숫자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시만 하는 것도 참 심리 듭니다. 이렇게 있는 걸 우리는 복잡한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것을 이제 뭐라 불렀나요? A라고 부른 겁니다. A. 그럼 이걸 좀 더 아주 간단한 숫자로 못 바꾸나? 숫자 하나로 못 바꾸나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X라고 하는 벡터라고 한 줄로 된 여기는 숫자가 한 줄이에요. 숫자가 한 줄. 숫자가 한 줄. 6개 한 줄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몇 배로 할 수는 없는 게 이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동일한 숫자 덩어리를 곱해서 이게 몇 배로 할 수 없나? 이것이 바로 람다. 그러면 복잡한 행렬을 숫자 하나로 바꾸는 변환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 이게 바로 고유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행렬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 고유값입니다. 이렇게 이제 행렬 A가 n차 옆으로 2개면 2차면 고유값이 2개고 3차면 3개고 4차면 4개입니다. 이러한 고유값들의 합은 뭐냐면 원래 것의 주대각선의 합. 주대각선 이 가운데가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숫자들입니다. 이것의 합과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각의 합, 이것을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A의 주대각선의 합, 그 다음에 이것은 합이에요. 자, 합으로. 그 다음에 고유값의 곱이 있죠. 이것의 행렬식의 값과 같다. 행렬식입니다. 행렬식. 그러니까 A의 이렇게 행렬로 해놓은 거. 그럼 오른쪽, 왼쪽, 왼쪽이가 똑같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행렬이니까 대각선을 중심으로 앞뒤를 옆으로 대각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전체 행렬, 행과 열의 수치를 바꾸는 거. 이거 고유값은 바꿔도 고유값은 똑같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A의 역행렬이 있습니다. 이제 A가 이제 변환되는 전체 행렬은 뭐냐, 역행렬은 뭐냐. 그러니까 역행렬 공률은 그냥 이것도 분수 역수로 바꾼 겁니다. 역수로 바꾼 거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이 A에다가
스칼라 곱을 했어요.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원래의 고유값에 k배한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 a에다가 제곱을 했습니다. 고유값 월급에 제곱을 한 것과 같다.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고유값이, 자, 만약에 행렬 A가 1, 2, 3, 4라고 합시다. 자, 행렬 A가 이렇게 2하고 3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 고유값은 람다 1은 람다 2입니다. 이것은 2,3이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게 한쪽이 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 아래나 위가 다 0이면 대각선에 있는 게 아까 고유값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람다 두 개가 합쳐지면, 람다가 두 개 합쳐지면 여기 있는 대각선 두 개가 합쳐지죠. 똑같죠. 이게 첫 번째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고유값에 곱하기는 고유값 곱하기 이건 6이죠. 이것의 DT입니다. 오른쪽이니까 2 곱하기 3 빼기 0이죠. 똑같죠. 행렬수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행렬을 바꿔요. 대각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를 바꾸는 거. 이걸 전체 행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A의 전체 행렬입니다. 이건 뭐예요?